안녕하세요. 네, 이제 노사관계론 7주차예요. 원래 이제 다음 주 계획상은 다음 주에 보도했었는데 투표 결과 10월 27일 날 중간고사 보도할게요.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노동조합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한 거에 대한 2주차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노동조합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노동조합의 형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자격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노동조합의 관리,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프린터 다 준비되셨죠?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노동조합 조직 형태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할 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 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제 직업별 노동조합이 나오죠. 직업별 노동조합, 직업별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핵심 포인트가 뭐였죠? 네, 동일한 직능이 되겠죠. 동일한 직능 근로자들이 직업별 노동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직능 근로자들이 이제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겠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적 조직체, 이것을 직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하죠. 행적 조직체. 동일한 직능 근로자들이 모여서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구성한 행적 조직체, 이것을 직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직업별 노동조합은 숙련 근로자들이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련된 숙련자들이 많은 조직체, 직업별 노동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직업을 독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별 노동조합은 직업 독점과 노동력 공급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직업별 노동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장점. 장점은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로 조직되어 단체 교섭 사항과 내용이 명확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죠. 동일한 직종이 모였으니까 단체 교섭의 사항과 내용이 명확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 두 번째, 연대 의식이 강하겠죠. 동일한 직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대 의식이 강하고, 그래서 단결력이 높아지겠죠. 단결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오용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장점 볼게요. 세 번째 장점 보시면 직장 단위 조직 중심이 아니고도 실업자도 조합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직업별 노동조합의 장점 세 가지 이렇게 있는 거죠. 반면에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단점을 보시면 지나치게 배타적, 독점적으로 산업사에 있어서 전체 근로자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의 자주성은 강하지만 사용자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는 단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단점 내용을 보시면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단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별 노동조합 이렇게 개념과 그다음에 장점과 단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산업별 노동조합이 나오죠. 산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산업별 노동조합은 산업별로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많이 조직되어 있죠. 이것이 두 번째 산업별 노동조합.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볼게요. 장점. 기업과 직종을 초월한 조직으로 종업원 수가 거대해지고, 그러니까 종업원 수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단결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압력단체로 지휘 확보가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게 되겠죠. 두 번째, 산업의 발달에 따른 자본의 집중한 진행에 대응해서 교섭력의 산업적 통일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죠. 산업적 통일화를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이 되는 거죠. 반면에 단점도 있죠. 단점을 보시면 각 산업별 조직의 내부에서 직종 간 이해 대립과 반목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직종 간에 이해 대립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 조직이 형식적인 단결에 그치면 힘이 약해진다. 너무 이제 형식적인 단결을 하게 되면은 그 조직 힘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생기겠죠. 이것이 두 번째 산업별 노동조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가 있죠. 노동조합의 세 번째 형태는 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은요.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기업별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기업 단위. 그래서 기업별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요, 직종이나 그리고 산업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업별 노동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별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 1980년에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게 됐죠. 개정해서 기업별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라고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0년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서 기업별 조직을 개편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점과 단점을 보도록 할게요. 장점. 근로 조건을 통일적, 종합적으로 용이하게 결정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별로 통일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용이하게 결정한다. 두 번째 장점. 회사 사정에 밝아 무리한 노사 분규는 자제하게 된다. 그러니까 회사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노사 분규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장점을 가지게 되고, 세 번째 장점. 노사 공동체 의식을 통한 노사 협조에 공헌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죠.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요, 사용자와 종속 관계로 조합이 오용화 또는 반노조화가 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 직종 간의 요구 조건이 상이하죠. 그러니까 요구 조건이 다르게 되겠죠. 직종 간의 요구 사항이 다르다. 그 다음에 직종 간의 반목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종 간의 대립이 생길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 종업원만 조합에 가입하고 유니언숍, 유니언숍 공부했었죠. 그리고 이제 협정 체결되어 있을 때 특정한 노조가 조직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일반 노동조합이 있죠. 일반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숙련이라든지 직능의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이 하나 내지 수개의 산업이 흩어져 있는 일반 근로자들로 규합되는 형태, 이것이 일반 노동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숙련, 그리고 직능에 관계없이 하나 내지 수개의 산업에 흩어져 있는 일반 근로자들로 규합되어 있는 형태, 이것이 일반 노동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리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장점과 단점 보도록 할게요. 일반 노동조합의 장점. 첫 번째, 생활임금의 원리를 기초 능률을 확보하는 최저 한도의 권리를 가진다. 최저 한도의 권리를 갖는 것이 일반 노동조합.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 최저 생활의 필요 조건 확보로 안정된 고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시간의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금의 최저 한도를 규제한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상의 주체적 약체성 때문에 입법 규제를 중시한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게 되겠죠. 반면에 단점, 첫 번째, 조합 민주주의가 약해져서 강력한 지도 체제가 요구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합원의 통일과 단결이 약해져서 단체 교섭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이 이제 책에 나왔으니까 그것을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고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하는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내용은요, 노동조합의 자격이 되는 거죠. 노동조합의 자격.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노동조합 자격에 대한 개념인데 법조항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이 나와 있죠. 내용을 살펴보면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그리고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이것이 노동조합의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노동조합법의 제2조 사항에 나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자격은 제2조 사항에 나와 있다. 그래서 제2조 사항은 자격 요건을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이 나와요. 실질적 요건은요, 적극적인 요건, 그 다음에 소극적인 요건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적극적인 요건을 보시면 두 가지 요건이 나오죠. 첫 번째는 조직상의 요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상의 요건.
그래서 적극적인 요건, 자격 요건은 첫 번째 조직상의 요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상의 요건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조직상의 요건을 보시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겠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 이것이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건의 조직상의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상의 요건은 중요한 내용이 이제 근로자가 주체가 되겠죠. 근로자가 주체가 돼서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 이것이 노동조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상의 요건. 노동조합은 조직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단체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요건이 되겠죠. 목적상의 요건.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반면에 소극적인 요건이겠죠. 소극적인 요건 같은 경우에는 결격 요건이 되는 거죠. 노동조합의 결격 요건. 그래서 5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사용자 또는 이익 대표자가 참가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조합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먼저 받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공제 그리고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다섯 번째, 주로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5가지 결격 요건이 되는 거죠. 소극적인 요건 같은 경우에는 결격 요건,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해서는 안 되는 요건이 되겠죠. 이러한 5가지 요건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조합의 요건이 나오죠. 노동조합의 요건 5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5가지 내용 보시면 첫 번째,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그래서 노동조합에는 모든 근로자는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법인격 취득 같은 경우에는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 적용. 그다음 세 번째, 노동조합의 보호 요건이 나오죠. 노동조합의 보호 요건은요, 노조만 노동위원회 노동쟁의에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노동쟁의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때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노동조합 조세 면제가 나오죠. 조세 면제는요, 사업체를 제외한 조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노동조합원의 차별대우 금지. 차별대우 금지는 인종을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인종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도 차별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성별. 그리고 네 번째, 정당. 그리고 신분의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요건 5가지. 첫 번째,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두 번째,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그다음 세 번째, 노동조합의 보호 요건. 네 번째, 노동조합 조세 면제.
다섯 번째, 노동조합원들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요건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동조합의 설립이 나오죠. 노동조합의 설립.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가 나오죠.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요, 조합원이 2명 이상이면 신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조합원은 2명 이상이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동조합의 규약. 노동조합은요,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있는 모든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규약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항을 기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고증의 교부와 설립민주주의, 설립신고주의. 첫 번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증을 교부해야 된다. 3일 이내에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고증 교부는 3일 이내에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지금까지 노조의 자유로운 설립에 대한 제한 요소가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은 자유 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신고 제도가 가미되었다. 네,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설립 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의 누락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2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거는 자유로운 설립에 대한 제한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고해야 된다. 설립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책을 보도록 할게요. 어, 117쪽에 보시면 이제 노동조합의 자격이 나오죠. 첫 번째, 1번.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 117쪽에 나와 있죠. 117쪽. 노동조합의 자격.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노동조합이라 하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적극적인 요건이 나오죠. 적극적인 요건을 보시면 첫 번째 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 이것을 조직상의 요건이라고 하죠. 119조, 세 번째 줄, 조직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단체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목적상의 요건이라고 하죠. 그
그다음에 소극적인 요건이 나오죠. 소극적인 요건은 결격 요건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 대표자가 참가하지 않아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합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공제 그리고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하지 않아야 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다섯 번째, 주어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소극적 요건, 결격 요건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결격 요건을 정리한 내용이 이제 121쪽에 나와 있죠. 121쪽에 표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121쪽에 보시면 노동조합의 요건,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첫 번째 줄.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두 번째 122쪽에 나있죠. 122쪽 보시면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네 번째 줄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노동조합의 보호 요건이 나오죠. 첫 번째 줄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노동조합 조세의 면제. 첫 번째 줄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123쪽 노동조합원의 차별 대우 금지. 첫 번째 줄 노동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그리고 종교, 성별,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동조합의 설립이 나와요. 설립신고, 제일 처음에 설립신고가 나오는데 네 번째 줄 2명 이상 되면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설립신고할 때는 첫 번째 명칭이겠죠. 명칭. 두 번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세 번째 조합원 수. 네 번째 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다음 다섯 번째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여섯 번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이라든지 조합원 수 그리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리고 임원의 성명 그리고 주소 등을 기재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립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노동조합의 규약. 노동조합의 규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당의 노동조합의 규약에 있는 모든 사항을 기재한다. 이것이 11조에 나와 있는 거죠. 노동조합법의 11조. 그 다음에 이제 124쪽에 신고증 교부 그리고 설립신고주의. 두 번째 줄 설립신고증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증을 교부해야 된다. 그 다음 문단 설립신고제도가 나오죠. 설립신고제도는요 자유로운 설립에 대하여 제한이 있는 거죠. 그 밑에 줄 보시면 이제 자유설립제도인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신고제도가 가미되어야 한다. 더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 계속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의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설립에 대하여 제한적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노동조합의 결격 요건이 있거나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자유 설립 제도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노동조합의 권리,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